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의 그 과거형들 있죠? 그 엄청난 다양한 활용들은 딱 하나, 바로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아이디어에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강의는 제가 집단 지성으로 완성을 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참고 문헌과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고 영어를 오래 연구하신 분들과 합작으로 만든 영상임을 분명히 밝히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단어 보이세요? 이게 쿠난이라고 읽는 거라고 아마 추정을 하는데, 얘가 이제 어떤 뜻이 있냐면은 be able to,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과 그 다음에 know, 알다, 요 두 가지 뜻을 좀 동시에 갖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요 단어 보이시죠? 예, 요게 could라고 발음하는 걸로 아마 추정합니다. 예, 이 친구가 바로 방금 보셨던 쿠난의 과거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단어들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모양이 바뀌어서 현재 이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네, 맞습니다. can 그리고 could입니다. could는 원래 can의 과거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둘은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can의 예전 모양, 바로 이 could난 같은 경우는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그리고 know, 알다 라는 뜻으로 조동사가 아니라 그냥 동사로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이 could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could요. 이 친구는 바로 그 could난의 직접적인 바로 과거형이었습니다. 현재형, 과거형, 시제가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면 저게 되게 오래된 그런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 아시죠? 예, 셰익스피어 시대까지만 해도 바로 이 could난, 그때는 모양이 조금 바뀌었지만 이거를 진짜 그냥 동사로 썼어요. 조동사가 아니라. 자, 셰익스피어에서 따온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읽냐면 제 추정입니다. 아마 Canst thou sword fly, 이렇게 읽을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약간 그런 영국적인 느낌. 내 소리 집어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canst가 이제 can이고요. 그 다음에 이 thou가 이제 you죠. 그리고 sword fly, 이거는 이제 뭐 검술이나 뭐 이런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canst만 있고 이 문장에 더 이상의 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게 그냥 동사예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이 조동사라고 우리가 부르는 현재의 바로 이 can은요, 원래 동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를 가졌었죠.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내가 돈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I have money죠. 만약에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 I have enough money. 자, 그리고 요 앞에다가 if란 말을 붙여볼게요. 자, 그러면 if I have enough money 라는 말이 되는데, 사실 이 말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단순한 조건이에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하고 그 뒤에 얘기는 그냥 아직 안 한 겁니다. 자, 원어민들이요, 여기서 기가 막히게 현재는 내가 돈이 없지만 만약에 있다면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have를 교묘하게 과거형 had로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이 바뀌어요. If I had enough money 라고 가는 순간 원어민들은 모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재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다면 드디어 가정이란 걸 하게 됩니다.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는데 일부러 과거형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도적 시제 불일치를 시킨 거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어감, 현재는 없으나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와 시제적으로 멀어지는 방법을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몇백 년간 영어에서 계속되어 온 그들의 표현을 고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과 체계이고 영어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정법 문장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If I had enough money, 즉 현재는 내가 돈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충분히 있다면 I could buy a new car. I could buy a new car.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여기는 can이 아니라 could를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의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can으로 얘기했을 때는
현재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란 얘기가 돼요. 근데 앞에서는 내가 현재 돈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내가 그런 능력이 현재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제를 하나 내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을 하나 빼는 거죠. 이게 바로 원어민들이 가정법이란 걸 만들어낸 정확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이 실제 영어 가정법의 사실 전부 다예요. 가정법이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거를 하나 시제를 내려서 표현하는 그런 독특한 영어의 기법이죠. 이 하나의 결을 이해하시면 여러분께서는 가정법을 전부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could의 모든 용법들 있죠. 예를 들면 뭐 can보다는 조금 불확실한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요청문 같은 걸 만들 때 can you라고 하지 않고 could you라고 한다면 좀 더 뭔가 공손한 표현이 되는 그런 효과들, 이 모든 용법들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입니다. 현재 시제를 쓰지 않고 일부러 과거 시제를 써서 현재와 거리를 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주는 겁니다. 발을 하나 빼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will 말고요. will의 과거형인 would를 쓰게 되면은 원래 있던 will의 약한 버전입니다. 즉 약한 wil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would는 will의 조금 덜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can 대신에 could를 쓰면요. could는 can의 약한 버전이에요. 그리고 can보다 훨씬 덜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하나의 논리입니다. 가능성이 떨어졌다. 현실적이지 않다. 가정. 약한 표현. 덜 직접적인 표현. 공손한 표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의 그 과거형들 있죠? 그 엄청난 다양한 활용들은 딱 하나, 바로 현재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아이디어에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Can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Can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라고 했기 때문에 너 내일 파티에 올 수 있어? 자, 이게 해석이 안 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can을 하나 내려서 과거형인 could를 써봅시다. 그렇게 되면 Could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어감이 달라지죠. 너 내일 파티에 와줄 수 있어? 즉 내가 원래는 can으로 부탁하고 싶었던 거야. Can you come to the party tomorrow?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과거형을 씀으로써 시제를 의도적으로 불일치를 시키고요. 현재와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상대방과 심리적 거리를 줍니다. 나는 한 발 뒤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덜 직접적인 표현, 즉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공손한 표현입니다라는 거는 결론이에요. 현상입니다. 그 원인과 뿌리와 그 하나의 이치,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의 예문을 더 들어볼게요. I can go there. 자, 그럼 나 거기 갈 수 있어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어떤가요? I could go there.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살짝 발을 하나 뒤로 뺀 표현입니다. 즉 나는 거기 갈 수도 있어. 이게 바로 시제를 과거로 하나 낮춰버림으로써 발생하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I could go there 이라는 말 하나를 놓고 다시 밑에다가 제가 I could go there 이라는 말을 하나 더 써보면요. 분명히 can의 약한 버전으로 얘기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명히 could가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갈 수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여지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dual meaning, 이중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맥락상 이게 아주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과거에다가 could 대신 다른 단어를 대체해서 쓸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can이란 단어 자체는 현재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면요. 그 과거를 묘사할 때 가장 주된 의미는 뭐냐면 그때 과거의 그 시점에서 내가 그럴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 정도 뜻으로 굳이 번역하자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I could go there를 과거로 억지로 번역하면 나는 거기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표현은 절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거기에 실제로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라고 하면은 I could have gone there 이런 식으로
과거를 가정해서 또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 I could go there 이렇게 과거형을 썼다고 해서 내가 진짜 거기 갔다란 얘기는 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말 해석상 나는 거기에 갈 수 있었어, 즉 갔어라는 이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be able to입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바꿔서 주로 얘기를 하죠. I was able to go there. 아니면 I managed to go there.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could가 can의 과거형이 아닌 거랑은 지금 이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왜 그 표현들을 쓰냐?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쓸 뿐이에요. 뜻이 어색하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그 could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중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과거에 그리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런 결과까지 냈다라고 할 때는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는 것뿐입니다. 즉 의미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내가 바꿔 쓰는 거지, 이게 could가 can의 과거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근거도 절대 안 되거니와 그거는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나는 피자를 한 판 혼자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어. 사실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진지할까봐 그냥 웃기고 싶었어요. I can eat a whole pizza by myself. 자, 그럼 나는 피자 한 판을 진짜 다 먹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직감적으로 다 아시겠죠? 아, 뭐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네가 피자를 한 판 네 입에 집어넣고 네가 씹어서 너의 식도로 넘긴 다음에 위까지 도달하게 하였을 때 별탈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능력.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When I was in high school, I could eat a whole pizza by myself. 사실 그때는 2판씩 먹었는데 창피해서 이걸 얘기할 순 없으니까 그냥 한 판으로 합시다. 자, 지금 이거를 보면은 could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의미도 과거가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은 그냥 하나입니다.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맞아요. 여기서는 오해할 만한 맥락도 없고요. 그냥 그런 능력을 표현하는 그런 could인데 이 상황이나 나머지 표현 자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내가 그냥 그 이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could run much faster when I was younger. When I was younger is a general ability. 자, 그리고 제가 구글에서 어떤 그 호텔에 투숙했던 분들이 남기신 그 리뷰에서 그냥 이런 문장을 하나 가져와 봤어요. We enjoyed our stay. We could see the ocean from our bed. 숙박 진짜 좋았어요. 야, 침대에서 바다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자, 이 문장에서도 could는 그냥 can의 과거로 쓰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보는 거, 즉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신체 기관적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거 시점으로 바꿔서 그때 내가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e could see the ocean from our bed 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could는 can의 과거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는 과거로 썼을 때 뜻이 모호해지고 맞지 않는 맥락이 존재해요. 그런 상황이라는 게 있고 뒤에 나오는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문맥이 뭔지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의미론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semantics. 의미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론, 학계의 정설이죠. 이미 우리보다 빼지가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어를 잘하시는, 그리고 영어를 수십 년 연구하신 분들이 지난 수백 년간 집단 지성으로 만들어 온 게 바로 영문법서고 사전이에요. 거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could는 past tense of can의 과거형으로 쓴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떤 상황을 보나 어떠한 잣대를 들이대나 나올 수 있는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could는 can의 과거인 그 본질적 특성 때문에 이 많은 뜻, 즉 가정으로 쓰기도 하고 can의 약한 버전, 그리고 실제로 과거를 묘사하는 까지 다 쓰이는 그런 단어일 뿐이에요. 여기서 절대 내려서는 안 되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자, 봐라. could를 넣었는데 과거형으로 써서 과거에다 넣었는데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런 걸 보니 could는 can의 과거형이 아니야. 자, 제가 간단한 비유를 해볼게요. 이게 건전지로 돌아가는 시계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그 시계에 들어갔던 건전지입니다. 자, 여러분 면도기도 건전지로 돌아가겠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건전지가 맞아요. 근데 그냥 이 면도기에 안 맞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면 안 되죠. 아, 이게 안 맞는 걸 보니 봐라. 이건 건전지가 아니지 않냐. 와,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구글에만 치셔도요 이게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could
comes either from as the past tense of the verb can, 그러니까 즉 부정확한 설명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팩트 체크 없이 전혀 진지한 연구 없이 마치 사실인 양 그대로 써놓은 게 100개가 넘어간다고요. 원어민들은 애초에 이 토론이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could를 과거형에 쓴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그리고 could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도도 있다는 것을 또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민한테 물어보면요. 야, could가 can의 과거니? 그렇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도 써. 이게 정상이에요. 제가 영어로 쓰여있는 글을 보긴 했습니다. 이게 더 웃기거든요. 어떠한 분이 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진짜냐라고 다른 원어민한테 물어보는 걸 봤어요. You're kidding me! God!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정론에서 벗어난 설명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세월을 연구해서 정립해놓은 그 룰, 그 집단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파괴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정말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원어민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could는 can의 과거니? 그들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쓸 때도 있고 그렇게 안 쓸 때도 있어요. 교포한테도 물어봤어요. could를 과거로 쓰면은 그냥 좀 off해. 근데 될 때도 있어. 의미가 off하다는 얘기입니다. 의미가 안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말 문법을 잘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고 영어 사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라는 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약한 추측, 약한 의지, 그리고 가정, 그리고 과거 묘사까지 이 모든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바로 인간 언어의 아름다움이고, 언어라는 거를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잘라버린다든가, 그 역사를 다 무시한 채 현재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뭐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든가,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학습자들한테 더 많은 짐을 지우는 거예요. 학습자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주 정확한 근본 이치입니다. 그거를 제대로 전달을 해줘야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더 풍부한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영어로 담아내는 능력, 자연스러운 영작, 어감 조절, 이 모든 게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 영상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참고 문헌과 그리고 도와주신 분들 아래 제가 설명란에다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시면 꼭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더 큰 내용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